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범죄와 함께 발전한 금융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님. 네, 안녕하세요. 네, 범죄는 나쁜 건데 그로 인해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거 뭔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상한데요? 네. 미소님은 혹시 보이스피싱 겪어보신 적 있나요? 인스타그램으로 로맨스 스캠 들어보셨어요? 저 그거 왔었어요. 그거 들어만 봤는데 혹시 연락이 어떻게 오던가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외국분이 한국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DM이 오더라고요. 점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자기 힘든 상황을 말하면서 한국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 돈을 보내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통장이어서 얼굴도 한 번도 안 봤는데 왜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이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로맨스 스캠이라고 요새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버라이어티한 금융범죄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가방 속 아이템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 구시대 유물 보이시나요? 와, 대박. 너무 오랜만인데요? 이거 친구한테 나 50알만 줘 막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인터넷 부분 잘못 눌렀다가 요금 부과될까봐 종료 버튼 막 급하게 눌렀던 적 많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부터 핸드폰과 관련된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별 23샵입니다. 이거 장난 전화할 때 쓰던 건데? 맞죠? 미소님 혹시 장난 전화 해본 적 있으세요? 좋아하는 친구한테 해봤던 것 같아요. 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라디오 사연 당첨됐다고 노래 불러보라고 했는데 누가 들어도 친구 목소리더라고요.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장난 전화 횟수가 진짜 급격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큰 장난 전화도 꽤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찰서에도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또 옛날에 만우절 하면 소방서나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전에는 장난으로만 치부했던 이 허위 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이 기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대폭 상향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난 전화는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카드는 바로 피싱. 혹시 국민팀장님, 김미영 팀장님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고객님께서는 이런 문자 아마 다들 받아봤을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이분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기꾼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김미영 팀장 사기꾼 일당이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것. 잘? 김미영 팀장을 만든 일당은 44명으로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대출 전화 상담을 미끼로 금융사기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총 540여 명으로 이들로부터 받아챙긴 돈만 38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이 조직의 총책인 43살 박모 씨가 전직 경찰관 출신이었고 사이버 수사팀에서 쌓은 노하우를 가지고 범죄에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게 웃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 바로 4,400입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보이스피싱 피해자 숫자. 아니다, 범죄자 숫자. 바로 피해액인데요. 2018년에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4,4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 피해액은 2,35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피해 금액 중 1,141억 원은 피해자에게 환급이 되어서 환급률이 48.5%로 20%포인트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는 지속적인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라디오 광고 및 여러 경고 문자를 보낸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범죄자분들, 당신들 눈에선 피눈물이 날 것이야.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내기 위해 많은 금융 발전들이 이루어졌는데 말이죠. 이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이 범죄 이야기다 보니까 법이나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금융위원회에서는 2012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본인이 지정한 세대의 단말기에서만 허용하고 300만 원 이상의 계좌간 이체 시 10분간 ATM을 통한 현금 인출을 지연시켰다고 합니다. 또 100만 원 이상의 카드론 대출은 2시간 지연 입금을 의무화했고요. 또 통신 분야의 경우 발신 번호가 조작된 전화는 연결을 차단하거나 정상 번호로 송출토록 하고 불법 정보 유통 사이트와 공공기관 사칭 피싱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가끔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 ATM에서 출금이 안 되더라고요. 용돈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아니, 2달치를 한꺼번에. 근데 300만 원까지는 아니었는데? 지연 인출제는 처음 300만 원 10분으로 시작해 현재는 100만 원 이상 이체 시 30분 동안 인출이 지연되는 걸로 금액도 시간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연 이체 서비스도 생겼는데요.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돈이 이체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이내에 이체 취소가 가능해서 보이스피싱이나 송금 착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연 인출제처럼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이미 돈을 보내고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란 걸 깨달았을 때 그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 정지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급 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경우에 신속하게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거래를 막는 제도로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은행에 갔을 때 늦지 않을까요? 급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했을 시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냥 전화나 구술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악용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네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들이 발전하는 만큼 여러 가지 대책법들이 마련되고 있네요. 맞아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대처법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금융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 키워드, 이건 꼭 기억해야만 해요. 1332가 뭐예요? 금융감독원 신고 번호입니다. 진짜 대박. 저 완전 몰랐어요. 금감원에서도 2012년부터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아예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년 보고서를 발표, 피해 예방 및 피해금 환급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1332 금감원 콜센터에 연락하시면 피해 상담 및 피해금 환급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신고해야 하는 112, 119는 머릿속에 콕 박혀 있듯이 금감원 신고번호 1332도 인지 필수! 네, 금융피해 신고는 1332, 1332 무조건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또 추가로 불법 스팸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번호 118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피싱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대한민국 민관업체의 노력이 정말 많았네요. 맞아요. 이 사기꾼 놈들 전부! 그럼 이제 가방 속 오늘의 비밀번호를 한번 맞춰볼까요? 네, 오늘 나온 번호 중에 어떤 게 비밀번호일 것 같으세요? 뭘까요? 힌트는 번호입니다. 다 번호인데? 세 글자 세 글자네요? 세 자리 숫자는 하나가 이미 나왔고, 앞에 거가 그건가요? 네, 앞에 거가 김미영 팀장님. 아, 네네. 네. 뒤에 거는 0이 많아요. 4,400은 아니고. 여기 0이 써 있고. 아, 그럼 000 해봐야겠다. 아, 열렸어요. 이거 전화카드 어렸을 때 잠깐 사용해보고 안 본 건데 이거 너무 오랜만인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폰을 통한 범죄가 늘어났지만 반대로 기술을 활용한 보안 기술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보안 카드도 예전에는 이런 카드를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전자 OTP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스트님, 우리가 이러한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저도 오늘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금융거래 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하고요. 특히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0% 피싱, 또한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 프사까지 캡처해서 부모님께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무신경하면 사기당하기 너무 쉬운 세상이니 돈을 요구할 때는 꼭꼭 조심하고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두 번째 토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찐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토크였는데요. 다음 사건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토크는 더 재밌는 주제로 가져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케비TV